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뉴스산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세 명 중에 제일 안 변한 게 저 권순우 팀장인 것 같아. 근데 초창기에 저 나올 때나 지금이나 뭐 발칙하잖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발칙한 경제 이런 거 하셨었죠? 그렇지. 아이돌 됐잖아요. 네? 아이돌. 무슨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아이가 둘 되셨어요? 너 아이돌이 됐다는 줄 알고 무슨 소린가 하셨는데 네. 아이돌이 되셨다? 네, 10살, 7살 아빠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참 외모상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사실 뭐 안경 낀 거 말고는 멀쩡해. 네. 내가 제일 늙었지. 전 프로님도 뭐 여전히 저는 뭐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홍대에서 먹힐 외모. 아직까지 홍대는 괜찮죠. 네. 뉴스 갑시다. 권 팀장님. 저 어제 그 국회 갔다 왔어요. 국회? 네, 국회에서 그 민주당에서 그 오너 경영 관련해 가지고 그 LG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어요. 2차 전지와 오너 경영을 연결시켰어요? 예,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구본모 회장이 92년도에 2차 전지를 한다 그랬었대요. 20년 됐어요, 20년. 20년, 30년? 예,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에 그 럭키 금속에서 하다가 금속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2차 전지는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건 화학회사에서 맡아서 해라. 그게 돈 제일 많이 벌 때니까 그때가. 예.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한 20년 적자 보고 그리고 지금의 2차 전지,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가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토론회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좀 그 약간 진보 진영이라든지 야당 쪽에서는 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경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사상이라든지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가 좀 개최가 좀 됐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시대적 변화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의외로 좀 재밌었던 게 아까 전에 그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고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한 국회의원분이 무슨 토론회를 오너 경영의 역할 같은 토론회를 하냐고 국회의 역할로 해야 된다. 국회의원 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항상 국회 가면은 그런 류의 발언을 해서 이렇게 주목을 끄는 분들이 한 분씩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의 한 2시간 넘는 토론회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가서 좀 LG에너솔루션 대표 나오셨다면서요? 네, 이방수 대표 나오셨었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모시기로 하죠. 예,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계속 건네보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제 뉴욕 증시는 뭐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상승. 다우존스는 1.0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76%. 쟤네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해. 그러니까. 하루는 나스닥이 땡기고 하루는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야. 예. 그리고 S&P도 0.71%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시겠어요. 하루는 얘가 갔다가 하루는 제가 갔다 그러니까. 그 뉴욕의 3대 지수가 나란히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분기 실적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S&P 글로벌인가 거기서 좀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는 컨센서스 한 7% 정도 빠질 거라고 뭐 얘기했었는데 실적 나오는 것들이 다 좋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84%가 순이익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근데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84%가 어닝 서프라이즈면 이게 순이익을 제대로 전망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열풍이 굉장히 좋게 돼 있고요. 그 MS365 코파일럿 그 인공지능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 그 오피스에 이거 월 사용료 30달러 받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4% 올라가면서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팔지 마소, 뭐 나를 버리고 가지 마소, 그러면서 마소를 버리지 마소 그러면서 아쉬움들을 참 오랜만에 들어온다. 마소. 그리고요, 이거는 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닌데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2.8%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이때 그러니까. 5월 수치가 3.4였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이게 중단했다 올렸다 막 그러면서 좀 기준금리를 중단했다가 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 중단은 항상 밑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다. 중단했다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게 호주하고 캐나다였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이번에 2.8 우리가 전체 물가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드디어 2%대를 보는 국가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미국의 최우선 그 우방국들 i5라 그러나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라 하잖아. 네. 그게 이제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죠. 파이브 가이즈는 햄버거죠. 그렇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캐나다하고 호주가 제롬 파월의 짐을 상당히 덜어줬어. 맞아요. 그지? 그렇게 스킵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야 쟤네들 봐라. 그래서 정책 공조를 내가 보니까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아주 긴밀히 한 것 같아. 네, 느낌상. 근데 캐나다가 2.8 찍어주니까 혹시 다음 달에 또 2점대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또 뭔가 좀 금리는 물가는 확실히 잡히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경기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오는데 물가가 잡히니까 이른바 골디락스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건데 또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면은 괜히 마음이 불안한 게 저는 뭐 그런 전망이나 뭐 맞추거나 이런 건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저임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났죠? 예, 새벽에 오늘 새벽 6시에 저 와서 원고 쓰고 있는데 결정됐더라고요. 예, 최저임금이 정해졌는데 9,860원. 밤샘 회의했군요. 예, 밤샘 회의했습니다. 나갔겠죠 뭐. 예,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안 나갔어요. 통상 나가는데. 예, 보통 원래 축구 있잖아요. 뭐 이쪽이랑 저쪽이랑 싸우다가 나중에 독일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 별 의미 없다. 결국은 뭐 둘이 싸우다 노사가 나가면은 뭐 전문위원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속설도 있는데 이번에는 다 표결을 했습니다. 시급 9,860원에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그 올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니까요. 올해보다 2.5%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숫자는 노동자 쪽에서는 10,000원, 그 경영자 쪽에서는 9,860원이었거든요. 근데 9,860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경영자 쪽, 그 사용자 쪽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투표를 했을 때 이번에 그 999거든요, 원래.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중에 근로자 위원 한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촉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뭐 이분 때문에 이게 막 캐스팅 보트가 됐다 그러면 논란이 좀 있었을 건데 이번에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9,860원에 17표가 나왔습니다. 26표 중에 17표가 나왔고요. 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10,000원에 8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1표 나왔는데 그러니까 공익위원 중에 한 분이 기권을 하고 나머지는 전원 그 사용자 위원 쪽 표를 들어주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최저임금 의결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이었습니다. 110일 동안 회의를 했었는데 예, 이거는 최저임금 제도가 개편된 이래 최대 길이입니다. 그래서 결정 현황들을 보면은 이게 증가율로 따지면은 잠시만요.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올해까지군요. 여기까지 5%였고 이거 다음으로 넘어갈 때 2.5%. 그러니까 내년 거 하는 거죠 지금. 네, 내년 거 하는 거. 그러니까 한 단계 한 클릭 낮아진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좀 최저임금이 좀 가파르게 올랐었던 구간이었고, 요 가격이 굉장히 또 낮게 나타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요 구간은 이제 코로나19 겪었던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뭐 너무나 좀 예민한 주제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경제가 뭐 어떤 때는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졌다, 어쩔 때 급격하게 나빠졌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지금은 최저임금 뭐 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우리가 뭐 식당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뿌리 산업 쪽의 임금들이 대부분 이쪽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좀 그 실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영향이 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요. 이게 최저임금 제도를 이렇게 보면은 2001년에 2,000원을 처음 넘어섰어요. 2,000원? 예, 예. 몇 년도요? 2001년. 2001년.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후니까 대략 20년 동안 한 5배 정도, 네, 5배 네, 안 되긴 하지만 하기야 2001년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임금이 말이죠. 90년대에 엄청 올라가다. 그죠? 그렇죠. 90년대 들어서 네, 네, 엄청 오른다고. 정말 93년에 1,000원 돌파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7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제가 예전에 알바 같은 거 할 때 무슨 레스토랑 뭐 당구장 뭐 이런 거 네. 알바 하잖아요. 네. 그때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 800원. 800원. 800원 다 됐나? 그러니까 제가 2001년이면은 그 이대 후문에 네. 버드랜드라고 재즈바 있었어요. 네. 거기서 굉장히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뭘 3,000원. 뭐 그 서빙도 하고 뭐 칵테일도 만들고. 왜 고액을 줬어 근데? 근데 거기 왜 모르셨나? 그 유진박 씨 어머니가 하던 재즈바였는데. 진짜. 예. 유진박을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거기에서 거기가 보통 2,000원 정도 받았었는데 네. 거기는 좀 3,000원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9,800원까지 됐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네. 논란이 됐었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할 때 논의할 게 아니라 이게 짧은 기간에 할 게 아니라 좀 더 긴 시계열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회의할 때 오늘 회의할지 오늘 회의 뭐 할지 결정하자 이러면은 회의 근데 망하잖아요.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하셨겠습니다만은 현재 물가 오른 거를 이제 감안해 보면 저 얘기할 부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실질적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놓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다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드디어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짜잔 했어야 되는데 별로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그 경제 회복세를 만회하기 위한 내수 소비 확대 관련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사실 이런 데 내수 활성화 정책은 생각보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오는 모양새가 좀 아니기는 해요. 이게 세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에다가 왕창 주는 게 아니라 내수 회복은 좀 품목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 소비 촉진, 소비 환경 개선인데 그리고 이제 청년 등 중점 집단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가 지금 친환경 제품들 같은 경우에 좀 소비를 촉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전 제품 중에 그 효율성 좋은 가전 제품들에 대한 쿠폰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전 제품이나 가전 교체를 할 때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불편함 없도록 하는 거 폐기물 처리도 좀 빨리 할 수 있어야 새로운 걸 사니까요. 그리고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혈압계나 혈당계를 배치하는 거 그리고 집 리모델링하는 거 좀 장려하기로 했고 주택 매수용 대출 상품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소비 진작책 11개 정책이 발표가 됐고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사업에 91개의 123조 원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그 심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숫자고 에너지 첨단 기술, 교통, 수자원 사용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지금 대중국 무역 제재로 수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하고 국내 투자에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이번 그 내수 진작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은 아닌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혼모에 대해서 출산보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 정부가 늘고 있다라는 중국 매체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출산보험은 뭐냐면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의료 서비스나 출산보조금, 출산휴가 등을 받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 있고 중국에는 준생증이라고 있습니다. 준생증, 그러니까 준, 그게 뭐 되기 전, 그러니까 준하는, 네, 준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것에 준하는 증,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결혼 증명서하고 내 결혼을 했다. 그리고 준생증, 나 이제 태어나게 할 거다.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출산할 때 지원을 받을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결혼 증명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혼모에 대해서도 이거를 하게 해줬고 미혼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준생증을 받으려고 위장 결혼을 하는 일들도 좀 빈번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는 진짜 애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면 그게 뭐 미혼모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본인이 근데 그 말이 좀 난 어감이 좀 그렇더라. 뭐요? 미혼모.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엄마 뭐 이런 뜻인 거죠? 결혼하지 않은 엄마. 네. 근데 뭐 그 말은 뜻은 딱 통하는데 왠지 미혼모 그러면 그 부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딱 있다고. 물론 뭐 모르겠네. 미혼모. 그러니까 뭐 세 글자로 줄이는 대부분의 말들이 약간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싱글맘은 어때요? 그러니까 싱글맘은 이제 결혼했는데 그 세퍼레이트한 이혼한 부분도 싱글맘에 속하지. 뭐 그렇긴 하네요. 네.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이제 출산한 얘기고. 한번 고민해봐. 제가요? 원래 이름 짓는 데는 대가 아니야. 나중에 은퇴하시면 이름 지으시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정프로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줄 정도의 어떤 한방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홀맘 어때? 홀맘. 좀 천천히 생각해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들어와서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회의 오기 전에. 아유 미안합니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예, 이것도 중국 관련 뉴스라고 해야 되나?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분기 실적보다 주가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이건 사실 전분기 대비 85%가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요? 그 영업이익이. 아 그래요? 예, 원래 실적을 보도자료에는 좀 좋은 숫자를 중심으로 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분기는 여전히 그 지난해 냉천 범람에 대한 생산 차질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분기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그거는 원래 좀 좋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었던 거고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이제 냉천 범람 전이고 그리고 이제 계절성을 감안하면 전년 동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매출액은 3.6%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12.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포스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중국 관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포스코 실적은 원래 그 포스코의 실적이나 주가는 그 중국의 열연 철강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중국 사정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사정이 별로 안 좋으면은 철강 회사들의 주가나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번에 그 포스코 홀딩스 전체 컴퍼니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철강 회사가 아니라 친환경 소재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변해야 갖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쯤 이거를 평가해주며 우리는 언제쯤 포스코를 철강 회사가 아닌 친환경 소재 회사로 인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제 몇 년 전부터 저의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밑에가 중국의 열연 철강 가격이고 위에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예요. 동행하지 않네? 똑같이 움직이다가 막판에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이게 5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구간이 2차전 지주 오른 구간이 있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제 2차전 지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선호성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중국 열연철강 가격의 추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환경이 변화가 되고 이게 지역의 포트폴리오가 됐든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됐든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이렇게 포스코 같이 무거운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평가가 달리해주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제가 뭐 지지난주인가 한번 언더스탠딩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도 중국 경기에 거의 중국 PMI 지수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그걸 모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하고 아니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메탈 소재 그 2차 전지 소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화학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조금 신경 쓰이는 업종 뭐 화장품 같은 업종들 거기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리고 뭐 방위산업 업체들, 뭐 한화 같은 업체들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업 산업단에서는 이미 변화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모습을 그러니까 강조드리기 위해서 진짜 우리 실적을 준비했습니다. 기업 뭐 글로벌리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랄까 이거 참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틈엔가 업종 전환을 하고 있고 맞아요. 어제도 사실 뭐 현대 모비스 그 직원들하고 우리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1, 2년 차 와, 그 에너지가 대단해요. 대단하더라고. 모비스.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뭐 모비스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모비스 주가 가사 뭐 10만 원일 때 하고 20만 원일 때 하고 모비스 직원들이 10만 원일 때는 20만 원 될 때 대비해서 2분의 1만 일하나?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그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이 계속 열심히 일하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면 사실 그 부분을 좀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업황이라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업황이 정말 안 좋은 국면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막 개척해 나가는 그럴 때 사실은 어제 뭐 달리는 말 그 있잖아. 뭐 달리는 말이냐 쉬는 말이냐. 쉬는 말 달리는 말. 그럴 때 쉬는 주식은 사야 되겠죠. 맞아. 그런 주식 하나 갑자기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쉬고 있는 회사. 1, 2년 차 그 에너지 뿜뿜할 때 그것들을 잘 이렇게 회사가 또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1, 2년 차 막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이 5, 6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공무원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또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직원들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네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